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전에는 정말 좋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흘러내리더니 또 다시 살짝 반등해서 또 보합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 자체가 저항대에 맞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이제 저항대를 받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라인을 그릴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매수할 만한 뭐 매력적인 것들이 있다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뭐 AI 쪽이라던가 아니면 로봇, 이쪽이 좀 매력적인 섹터였다면 2차 전지에서 빠진 수급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갈 텐데, 일단은 시장에서 돈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다, 그거죠. 내가 이 시장에 돈을 넣을 만큼 AI랑 로봇이랑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신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뭐 외인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뭐 기관은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외인들은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 지금이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할 만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저항대에 맞아 있는 시점에서 내가 굳이 돈을 남겨둬서까지 얘네를 투자할 만한 가치는 아직까진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나온 돈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빼고 나서 다른 종목에 들어가면 시장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근데 2차 전지에서 빼고 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의 좀 이치를 좀 깨달으셨으면 해요.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거라 봅니다.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정을 원하기도 하고, 시장 자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차피 하락장이 나올 것 같아. 하락장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도 그다지 없어.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라리 다른 곳에 넣지 말고 수익을 내셨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죠. 지금 자체로서 시장이 오늘은 떨어진 것도 아니죠. 솔직히 오늘은 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시초가 저 어제랑 좀 비교하면은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기보다는 뭐 들고 있는 것도 좋지만, 뭐 지금 당장 종목을 정리하셔라, 이게 아니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수익을 냈다면 그거를 그냥 다른 종목에 들어가지 말고 가지고 있는 방향, 현금으로 들고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높을 때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고점 매수를 하는 거죠.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조정이 나올 때 내가 산 시점이 고점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 그래서 차라리 하락장이 온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충분히 좋습니다. 아, 머리끄댕이. 네, 머리끄댕이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제가 이제 하락장 그리고 음봉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뭐 에코프로 H에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떨어져서 21선쯤 오면은 그때쯤에 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뭐 LNF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는 24만 원 밑에서 잡는 게 제일 안정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이 계속 아까 상한가를 찍고 말고 이러고 있는데, 이, 이 친구가, 제가 말했죠. 9만 원 부근에, 일봉을 보시면 9만 원 부근에 어떻죠? 저항대가 있죠. 저항대가, 그냥도 저항대가 있는 부분인데, 심지어 또 121선까지 같이 있어요. 121선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9만 원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만 근데 오늘 상한가는 89,000원이에요. 9만 원이 아니고 89,000원이기 때문에 이 89,000원까지 찍어줄 수는 있지만, 이 9만 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한가에 그냥 냅두겠냐고.
내 평단이랑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 여러분들 평단이 만약에 9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평단이 만약에 9만원이었어. 9만원. 여러분들 평단 9만원. 여러분들이 막 평단이 9만원이었습니다. 비중 많아. 물타기 많이 해가지고 비중이 많아.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상한가가 얼마야? 오늘 상한가가 89,000원이야.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내가 평단이 9만원인데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물타기를 했고 비중이 많고 적어도 4달은 기다렸어. 4달을 기다림. 4달의 기다림. 4달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얘가 막 상한가 89,000원 찍었는데 상한가 찍자마자 갑자기 마이너스 3%를 찍었어. 그러다가 다시 또 상한가를 갔다가 또 갑자기 또 마이너스 2% 갔다가 또 이제 상한가 다시 갔다가 마이너스 5% 갔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것 같으세요? 화면이 흐린 거는 그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화면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설정 버튼에 고급에 720으로 설정을 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라면 평단이 9만원이고 물타기에서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상한가는 근데 89,000원이야. 내 평단이랑 1,000원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갔다가 막 상한가 찍었다가 막 마이너스 2% 갔다가 뭐 상한가 다시 갔다가 마이너스 5% 갔다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단에서 지금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얘가 자꾸 빨간불 보여줄랑 말랑 보여줄랑 말랑 보여줄랑 말랑 이래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 여러분들, 저 뭐라 안 해요. 여러분들 솔직한 심정. 솔직한 심정. 솔직한 심정. 솔직한 심정. 예, 그쵸. 둘 중 하나죠? 기다리던가, 팔던가, 둘 중 하나죠. 그쵸. 1원도 손해는 없다. 좋은 마인드기도 하죠. 반 팔고, 유튜브에 적어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판다라고 하시고, 아니요, 이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어요. 이건 그냥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야. 물타기에서 수익 보고 팔고 싶어요. 이미 나의 평단에 거의 다 왔는데, 물타기를 할 수가 없죠.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내 평단이랑. 그쵸? 그 다음에, 평단 근처면 오히려 손절을 안 하게 돼. 근데 기다리는데, 막 이 친구가 마이너스 갔다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지. 9만원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 반은 기다리고 반은 판다 이렇게 하시는데 반은 기다리고 반은 판다.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판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들고 있던 사람보다 신규 투자자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죠. 신규 투자자, 이런 종목,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28%까지 올라왔지만, 이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다가, 조로로록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핸드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안 보죠? 그렇게 넓게 안 볼 때, 이 차트만 보고, 이 주르륵 흘러내린 이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판단했을 때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은 말이죠. 개인들은 말이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매도는 이미 막 쌓여 있어. 상한가에 쌓여 있고, 그리고 오늘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산 사람들이 뭐 10%, 15% 이때 사서 막 75,000원, 뭐 8만원 이때 사서 상한가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9만원의 저항대가 있다는 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상한가 안 가도 그냥 89,000원이나 뭐 8만원이나 뭐 88,000원이나 87,000원이나 이때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물량이죠? 차익 실현 물량이죠. 차익 실현 물량. 차익 실현도 있고 위에 물려있는 시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121선 아래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지하실이에요, 여러분들. 지하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냥 지상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지하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지하실. 이 물밑 작업을 할 때, 이제 이 지하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하실에서 좀 이제 기어서 땅굴을 파고 나오려고 하는데,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위에 콘크리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항이 두텁다. 라는 말. 그쵸?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내가 지금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드릴도 이제 다다다다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위에는 이 땅에 있던 이 지득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있어. 콘크리트 여러분 어떻게 해? 콘크리트. 일단은 콘크리트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드릴로 부셔야 되는데 이 땅을 파던 거랑 같냐고 여러분들. 같지 않잖아. 같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지지라인도 쌓고 그 밑에 땅도 좀 다져주고 내가 뚫고 올라온 그 땅도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땅을 냅두면은 밑에 뚫린 채로 냅두면은 얘가 콘크리트에 머리 콩하고 그냥 바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드릴로 뚫으려도 여러분들 받침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받침대가 있어야 될 거야. 내가 밟고서 드릴로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쌓아줘야겠죠. 그 지지라인을 쌓으려면, 이 콘크리트를 뚫어주려면은 정말 대단한 지지라인이 좀 있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목들은 뭐 하루 만에 지지라인 쌓고 다음날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한 뭐야 이틀, 삼일, 3일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냥 요렇게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쵸? 어떤 종목이든 지지라인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간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지라인을 쌓으려면은 한 86,000원, 85,000원 이 부분에서 쌓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얘 그 아래 지지라인은 8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혹시나 이제 저항대를 맞고서 하락이 쭉쭉쭉쭉 내려오더라도 8만원 부근에서는 한두 번쯤은 좀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이 친구가 상한가를 이 121선보다 아래여서 좀 아쉬운데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오늘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죠. 시간 외에서도 30%를 찍으면 근데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121선 위에서 시초가를 시작을 한다 하면은 그나마 여러분들 소울트룩스 거의 신고가 같죠? 셀바스 AI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7,500원의 저항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 친구는 일단 지하실은 쫓아나왔죠.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하실은 쫓아나왔습니다.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구간 이제 지하에서 땅굴 파던 시간. 셀바스 AI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튀어나왔죠? 그러면 그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삼형제들 중에서 남은 게 뭐예요? 코난밖에 없단 거지. 근데 코난은 아직까지 지하실에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 세 개 중에 그나마 제일 덜 오른 게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상한가 거의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저를 보내버리면 어떻게 아직 열심히 설명 중인데 벌써 저를 이렇게 보내버리시려고 하다니. 네, 일단, 아, 잔소리 그만해라, 이건가? 네, 일단은, 이래서, 그래서 이 지하실을 뚫고 올라갈 때까지 이 친구는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121선도 있지만, 10만원 위의 구간이 상당히 또 두터운 구간이 있습니다. 10만원에서 11만원까지도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쌓던 구간이 있죠. 이 위에서 쌓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두텁군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친구는 오히려 얇은 구간이 이 구간이죠. 얇은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죠. 얇은 구간. 왜냐, 여러분들. 너무나 급등했는데 지지라인을 그렇게 쌓지도 않고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지지라인 쌓았고, 그리고 여기도 살짝 지지라인 쌓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지라인 쌓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지라인 쌓은 흔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어떻게? 그냥 힘이 없이 주르르르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안 흘러내린 거에, 좀, 그래도 잘했다, 네, 잘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상한가까지 한 두세 호가 남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원형 탈모. 맞아요. 얘는 좀 블랙홀이 좀 큽니다. 원형 탈모가 이만큼 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대신에 이 121선 이 위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셀바스 솔트룩스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빠져나와서 이 위로 좀 지상으로 뚫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상 이 3대장주 중에서도 AI 3대장주 아닙니까? 솔트, 셀바스, 코난. 이 3대장주 중에서도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제일 적게 가긴 했어요. 항상 늦게 가고. 이 막내가 항상 늦게 가고 항상 적게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줄지는 사실상 미지수예요. 얘는 이 셀바스와 소울트룩스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여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부대장주 없나? 이거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좀 잡기 좀 에바야 라고 했을 때 소울트랑 셀바스 AI를 좀 잡기가 좀 겁이 날 때 겁쟁이들의 쉼터죠. 겁쟁이들의 쉼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이 친구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도 막 셀바스, 솔트럭스처럼 신고가까지 갈지는 약간 미지수다. 네,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평단점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 9만원부터 여기부터가 여기부터도 다른 종목들은 좀 요 위에서부터도 좀 갈 구간이 있었는데 얘는 얘는 좀 두터워요. 이 9만원 위에서부터 11만원까지 두터워요. 두터워. 이 구간만 뚫어주면 사실 이 구간까지만이라도 뚫어주면 좀 좋을 텐데 이 구간도 한 20% 됩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주면 얼마나 좋아. 13만원 구간에도 저항대가 살짝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얘가 가려면 뭐가 가야 된다? 얘가 가려면 솔트와 셀바스가 미친듯이 가야 된다. 얘네 둘이 미친듯이 가잖아요? 얘도 가요. 어차피 갑니다. 그렇게 얘가 막 솔트록스 셀바스 얘가 또 막 100% 200% 가. 그럼 어떻게 돼? 코난 테크놀로지도 신고가 갑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코난의 위치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솔트와 셀바스는 솔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구간에서 좀 지지라인 쌓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27,500원을 뚫어주기 위해서 지지라인을 쌓고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거. 네, AI 3대장 다 있다고요? 두 개는 수익 중이시잖아요. 두 개는 수익 중이시니까 괜찮다고 괜찮지 않았지만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셀바스 헬스케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친구는 위에가 상당히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심지어 호가도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쭉 상한가 이후의 흐름 내일 일단은 시초가에서 얘가 제일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대신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이제 골머리 썩히던 AI 관련주들이 좀 올라와서 웃음꽃이 좀 피셨지만 다른 것들에 물리시지 말고 하락장을 좀 기다리면서 조정을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락이 심하게 왔을 때 매수하자. 그리고 실바스, 솔트, 코난 가지고 계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그때 팔걸 이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으면 지금 파세요. 말씀드렸어요. 그때 팔걸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으면 지금 파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